안녕하세요. 뻔뻔하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뻔한 이야기는 출산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요? 요즘 한국에서 출산율에 대한 내용이 많죠. 이런저런 얘기들,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한국이란 나라는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최근에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정부는 꾸준히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집을 구매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참 멍청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사실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상태에서 이런 조건의 혜택이 있다면 출산율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현재는 근원적인 부분이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다름이 없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일단 근원적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요즘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왜 이것을 기피하는가? 그래야 그거에 맞게 대응책을 세우니까요. 상식이잖아요. 지원금이나 낮은 금리, 얼추 정답에는 근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돈, 머니. 틀린 말은 아니죠. 돈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피한다. 근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저런 식의 혜택으로 이걸 메꾸려고 그런다. 이건 틀려먹은 거죠. 현재 한국의 20대, 30대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구매하기 힘들다 그래요. 또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월급을 받는 회사를 찾기도 매우 힘들다고 하죠.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의견이지만 저는 위에 두 가지, 제가 말한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도 자기 집이 아니죠. 전세, 월세, 혹은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 집이 아니죠. 은행 집이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을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안정적인 느낌을 받지도 못하고, 또는 내가 이딴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나?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걸 뚫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잘 대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출산을 피하게 되죠.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여진다면 출산율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미래가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정해진 거예요. 실제로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도 내가 미래에 이곳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에 살아가면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번식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근본적인 걸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를 신경 써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출산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제 의견이에요. 따라서 출산율을 늘리고 싶다면,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살기 좋은, 살아가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